네, 오늘도 이슈 픽업 시장 전체 그리고 종목에 대한 특징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겁니다.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번 주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확인을 해야 이렇다 할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오늘 한 내일까지는 아마 우리 시장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7월 CPI가 나오게 됩니다. 예비치가 8.7에서 8.9, 전월치가 9% 넘는 숫자가 나왔었고 이거보다는 조금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곡물 가격이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빠졌으니 이 정도는 떨어질 거다 예측 가능하죠. 그런데 이 유가와 식료품 값을 뺀 나머지 물가는 어떻게 되느냐가 또 관전 포인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근원 CPI인데요. 전월이 5.9%를 기록했던 근원 CPI가 이번에는 더 올라서 6%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굵직한 이 변수를 뺀다고 치더라도 미국인 전반에 걸쳐, 미국 생활 전반에 걸쳐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은 또 달리 해석할 수 있어서요. 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달러화도 위안화도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볼게요. 이런 가운데서도 시장에서는 종목별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 들어서면서 또 다른 종목군들이 또 튀어 올라오고 있지만 장 초반부터 강했었던 게임 섹터들, 지금은 상승 탄력도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워낙에 관심을 많이 갖진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역대급 실적 발표 이후 투자자들의 심리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흐름이 확인이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도 기대된다는 얘기가 이제는 나오고 있어요. 본업에 충실한 업체들 위주로 말입니다. 하반기에 신작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들 중심으로는 눈여겨봐도 된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매도 물량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앓았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공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것도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몇몇 업체를 좀 볼까요? 먼저 크래프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서요. 신작, 어떤 업체들이 어떤 신작을 대기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예. 카카오 게임즈는 10종 이상의 신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라는 이제 신작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NC소프트, 크래프톤까지 다양한 신작을 준비하고 있고 이 결과가 아마 주식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공매도 현황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크래프톤입니다. 매매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 이 비중이 20% 안팎까지 나왔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8월 3일에는 1.89%에 불과했던 때도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3% 안팎 정도 최근 한 달 사이 그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죠. 이번에는 NC소프트였나요? 네,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인 수준입니다. 10% 후반, 20% 이상의 공매도 비중이 나타났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모습.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베팅하는 그 세력들의 비중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향후 이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로 해석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섹터에 있는 그 섹터 안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옥석 가리는 게 필요하고요. 신작의 성공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신작이 준비되고 있긴 한데 신작 출시 이후 이렇다 유저들의 반응이 없으면 그건 또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킨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교보증권에서는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을 탑픽주로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시죠. 자, 이제 다른 섹터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민재기 팀장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시장 분석과 함께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 무엇이 있나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폭우 속에 어떻게 좀 조심히 잘 오셨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아,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에는 비가 그렇게 막 강하게 내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거와는 다르게요. 잘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이 오늘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 시장 평가는 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뭐 최근에 4주 연속이요? 한 3주 연속이죠. 3주 연속으로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일단은 최근에 많이 팔지 않고 코스피를 중심으로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우호적인 환경인데 이렇게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위험을 대표하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주간 단위로 이제 4주 연속으로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7월 초부터 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주간 단위로 계속 내려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는 장 초반은 좀 강했다가 나스닥이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는데 일간 기준으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큰 채권 시장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어제 대비해서 한 3bp 정도 오히려 하락해서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상은 없네요. 잘 원하는 대로 가고 큰 이슈는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어도 지금 크게 팔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이 지금 손을 좀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CPI라는 또 큰 산이 하나 있다 보니까 조금 손을 놓고 관망을 하고 있고 요거 결과 보고 좀 움직이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CPI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이제 나올 건데 인플레가 만약에 꺾이지 않는 데이터 수준으로 나온다면 연준의 의지대로 최근에 이 긴축 스탠스가 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커질 것 같고 그다음 이제 7월 이후로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 하락하면서 증시가 꽤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시장에는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주 중반 이후에 충분히 빌미로 작용할 수 있죠.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팀장님의 촉은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네, 우리는 저는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뵐 거니까. 그렇죠. 한참 뒤에 뵐 거니까. 네, 물가는 근데 그렇게 큰 폭으로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가격은 최근에 좀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근원 CPI를 근원 CPI가 이제 우리가 렌트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렌트비. 우리나라로 따지면 월세 이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거는 아주 크게 많이 하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높은 수준의 물가를 여전히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난주 주말에 고용지표 정말 놀랄 만큼 강력한 고용이다라는 것이 확인됐었고 물가마저도 쉽게 꺾이지 않는 거라면 지금 페드워치에서 나오고 있는 그 툴에 의하면 거의 자이언트셉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9월 FOMC에서. 그 그림대로 가면 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또 다른 우리가 챙겨볼 만한 포인트는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는 다들 아마 정중동이실 것 같아요. 딱히 뭔가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를 아주 강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보다는 CPI 발표 전까지는 좀 제한적인 등락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흐름 안에서 우리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의 각계 전투 흐름이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종목들은 강한 종목들이 확 눈에 들어오는 요 며칠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물론 이제 손실이 큰 분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좀 요거 괜찮나 하고 들어가셨던 분이라면 나름 쏠쏠한 재미를 요 며칠간은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민 팀장님의 관심 업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좀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오신 쪽이 2차 전지이네요. 네, 2차 전지랑 전기차 부품 관련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좀 강하게 가려면 사실 반도체 섹터가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코스피 시총의 거의 한 20%, 25%가 반도체가 차지하는데 이들이 지금 상방이 좀 막혀져 있는 답답한 뉴스 안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가들이든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쪽에서 결국에는 플레이를 하면서 수익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번에 이제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 감축 법안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그 내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전기차와 2차 전지
부품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가 주도한 인플레 이 감축 법안이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80조 정도 이제 투입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이 좀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체별로는 20만 대까지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던 것을 그 한도를 없애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중국에서 이제 채굴하고 가공된 이러한 소재 부품이 일정 비율 이하로 들어가야지만 한다라는 강력한 조건이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선 20만 대까지 보조금 지급하던 것을 한도로 없애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지금 업계 뭐 전기차는 랭킹 1위입니다. 대장이죠. 네, 판매가 1위인데 네. 이러한 업체들한테는 일단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최근에 테슬라향으로 2차전지 뭐 배터리를 하는 셀을 납품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양극재를 많이 하고 있는 LNF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유가 아마 이 부분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부터인데요. 지금 핵심이 뭐냐면 조금 우려하는 뭐 국가에서 2023년 이후에 생산되거나 조립된 배터리 부품 그리고 2024년 이후에 배터리 핵심 원재료가 미포함돼야 한다라는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주들한테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재에 대한 벤더를 우리가 중국한테 많이 이제 가지고 오는데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좀 바꾸면 되는데 가까운 중국을 두고 다른 나라로 교체를 하게 될 경우 상당한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규정에 맞는 보조금을 좀 받으려면 미국과 FDA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하거나 뭐 이런 북미에서 재활용되는 배터리 부품과 원재료를 최소 비율을 좀 지켜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좀 앞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부품의 경우에 40%, 원재료는 50%가 미국산이라야 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 이후로는 부품은 매년 10%포인트씩 계속 상승하고 원재료는 2년에 10%포인트씩 계속 상향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원재료에 대한 중국 비중이 우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감안해서 지금 결정을 좀 해준 게 아닌가 싶은데 결론적으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법안의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일단 완성차부터 생각해 보면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는 현지화를 빨리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네. 뭐 수혜 볼 수 있는 부분이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놓이게 되겠죠. 일단 네. 뭐 미국으로의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뭐 진작에 나왔지만 나왔죠. 네. 이게 이제 현실화돼야지 그쵸. 이제 네네. 된다는 거죠.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를 아웃풋이 생산해야지 있어야. 네.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좀 우리가 불리하다라는 생각이고 현대차가 GV70이죠. GV70을 이제 조만간에 미국에서 이제 현재 생산하는데 네.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조지아주 공장에서 뭐 생산하기로 한 부분들 그게 2024년, 2025년 되어야지만 제대로 이제 외형 성장이 나올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고 완성차뿐만 아니라 소재주들도 제가 봤을 때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긴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원재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서 그러면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오늘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소재 입장에서 그러면 중국을 배제하고 내가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네. 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는 회사랑 배터리 이제 소재 업체가 좀 손을 협력을 잡겠죠. 하는 네, 이런 네.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고려안이 이러한 역할을 좀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들썩들썩거리는 좀, 분위기가 네. 좀 있었던가요? 물론 사실 이제 뭐 실적에 엄청 대한 무거운 얘기. 주식인데 그러니까요. 네네. 거의 안 쳐다본 그쵸, 주식이라는 네네네. 그 축에 속했었을 정도니까요. 조금 재미가 없는 주식이긴 네, 하죠. 네. 근데 재미가 없는 주식인 이유가 이 회사가 아연이라는 것을 좀 전통 산업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아연 광을 가지고 와서 재련해서 거기에서 이제 순도 높은 아연을 뽑아내는 이 사업만 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느낌으로 안 보이죠, 이 회사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나를 좀 봐달라라는 그런 신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철 금속을 주로 잘 재련하는 업체인데 고려아연이 해외에서 이제 원료 조달부터 소재 가공을 통해서
양극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전구체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니켈을 우리가 양극재 소재 중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니켈을 그냥 니켈을 쓰면 안 되고 니켈을 가지고 와서 황산 니켈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아마 고려안이 역할을 잘 할 것 같고 작년도 하반기에 LG화학하고 고려안이 이 관련된 부분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발표를 네.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LG화학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뭐 ABS라든지 이러한 석유화학이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지금 성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한테 이 소재를 조달을 하면 뭔가 네. 불안하죠. 그렇죠. 지금 미국이 저렇게 미국도 째려보고 잘 있는데요. 하고. 예, 그러면 밑에 딴 밸류체인에 고려안을 두고 있으면 고려안이 해외에서 이러한 소재재를 잘 가져와서 가공해서 네. 양극재를 만드는 소재를 LG화학에 납품해주면 LG화학 입장에서는 훨씬 안정적인 서플라이 네. 체인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고려안의 핵심 포인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업도 아연 가격과 약간 동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 이후에 아연 가격이 바닥에서 10% 이상 돌아서면서 고려아연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 날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하나그룹 쪽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도 2차 전지 동박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자금 조달을 했고 거기에 이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추었죠. 그래서 단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게 단기로 지금 돈을 당장 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네. 설비 투자해야 되고 거기서 수율 잡아야 되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성장 모멘텀을 좀 탑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요 네. 며칠 좀 달렸으니까 지금 급하게 지금 들어가지는 그쵸. 않아도 된다는 네네네. 말씀일까요? 이게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주식이 3일 연속으로 움직였으니까 네, 지금 네. 당장 따라하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좀 기다리시고 혹시라도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CPI 이유든지 무슨 이유든지 시장이 흔들려서 네. 50만 원 아래로 기회를 한번 주면 고려아연은 다시 그 밑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이미 올랐으니 네. 여기서 뭐 따라가는 것은 일단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했을 때 고려아연을 떠올리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셨죠. 하지만 이제는 2차 전지 소재주로서는 한번 그 리스트에 우리도 고려아연을 좀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고요. 한 50만 원 아래 기회를 주는 날이 분명히 올 네, 것 네, 같아요. 예,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실 분 한번 참고하시죠. 그러면 나는 긴 거 싫고 좀 당장 좀 수익 내고 싶다 하는 네. 분들은 혹시 관심 가질 종목 없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전기차 부품주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 같은 업계 1위 회사들한테는 지금 유리한 그런 이제 네. 부분이 이번에 법안에서 통과가 되면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테슬라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유리하게 그렇겠죠. 네. 만들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명신산업이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향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이 명신산업의 핫스탬핑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는 철판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철판 소재를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금형에서 성형과 냉각을 동시에 이렇게 병행하면서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데 강도는 아주 높은 고강도의 부품을 제조하는 신기술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테슬라향으로 납품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공정을 통하면 기존의 철판보다 강도가 3배나 훨씬 더 강한 오호. 철판을 만들 수 있고 강도가 증가하는 만큼 차체 부품의 다른 보강제 사용은 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재 두께는 감소시키고 그래서 차량 전체 중량을 25% 낮출 수 있는 공법이다. 차량 중량이 낮아지면 당연히 뭐 연료가 더 적게 드는 그런 부분도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핫스탬핑 공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차량 중량이 감소가 되고 연비는 증가하고 각종 배기가스가 감소되는 큰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용 공법은 더욱더 많이 앞으로 친환경 차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기차도 지금 EGMP라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플랫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생산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도 명신산업은 현대 기아차 쪽으로도 앞으로 이 부분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인데 다만 좀 오버행 물량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네. 근데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소가 많이 되긴 했는데 혹시라도 뭐 오버행 관련된 이슈로 또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럴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계속 수급적 지켜보자. 이슈로 주가가 네, 흔들리는 네. 부분은
오히려 이제 기회로 보시면 네. 좋겠죠. 그래서 최근 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하셔도 괜찮고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은 혹시나 오버행 이슈로 주가가 흔들릴 때 또 2만 원 아래에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네. 그때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막 10% 넘는 슈팅이 나오는데요. 아. 역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하필 오늘 이렇게 어려버렸네. 튀어버리고 외국인과 기관들도 공격적으로 좀 사는 모습이 오늘 또 감지가 되고 있긴 한데 한번 보시죠. 이것도 네네. 한번 타이밍을 한번 잘 조율을 해서 역시 눈여겨볼 만한 또 하나의 종목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 예, 한번 챙겨보고요. 이번에는 반도체 쪽 좀 봐주세요. 오늘 이제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마침 반도체 장비 주류 업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뭐 칩4 동맹 관련한 이슈가 늘 이번 달 내내 이제 화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또 관련한 이슈가 또 터져버리면서 이 반도체주들은 어떻게 봐야 돼? 네네.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일단 장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네. 궁금하신 분들이 좀 네네. 많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8월 말까지는 노이즈가 클 것 같아요. 계속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지금 섹터면 그냥 뭐 펀더멘탈보다 저평가돼 있고 싸고 네, 이렇게 네. 하면 그건 그냥 분명하죠. 버티면 되는데 네. 지금은 너무 정치적인 논리에 휩쓸려서 반도체 섹터가 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 좀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조금 계좌 내에서 좀 높다 하면 8월 말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될 수 있으니까 증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비중은 저는 지금이라도 약간 낮춰놓다가 8월 말에 이 부분이 이벤트가 좀 끝나고 난 다음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윤곽이 좀 잡히면 그때 내가 반도체 섹터의 비중을 더 키우고 싶으면 그때 또 다시 조금 올리고 네, 네.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반도체 칩 메이커들은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네, 해주시는 네. 게 다 뭐 팟이라는 게 아니라 비중이 높다면 살짝 줄였다가 지금 네. 괜찮은 쪽으로 약간 갔다가 다시 한번 8월 말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 리스크 네. 관리를 좀 해보자. 네네네. 그런데 오늘 반도체 장비주를 또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뭘까? 또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나중에 사라고 이거 오늘 가지고 오신 건가요? 어떤 거예요? 네. 좀 반도체 섹터를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도 다 비우고 싶어도 비울 수는 네.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는 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중에서도 선택을 받을 만한 뭔가 좀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기업은 그래도 다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상대적으로 좀 차별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를 아무도 지금 반도체 장비주 관심이 없을 네, 텐데 네. 한번 준비를 해왔거든요. 역시 네. 우리의 킴에는 머리를 휙휙휙 굴려서 그 안에서 또 답을 찾아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뭘 네.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칩4인데 네. 이거에 따라서는 일단 우리 반도체 장비주들이 팔로가 이제 좀 막힐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우리 중국 쪽으로 지금 장비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막힐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반도체 공정 중에서는 기술력을 요하는 노광 공정이라든지 식각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글로벌리 자랑할 만한 장비가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증착 장비라든지 그리고 좀 독특하고 다른 나라들이 좀 안 하는 이러한 장비들은 우리가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국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게 막혀버리면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좀 제외될 만한 회사가 바로 이제 HPSP라고 최근에 이제 상장된 네. 회사입니다. HPSP. 이게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웨이퍼에 이제 발생하는 결함을 이 중소속 가스, 고압 가스로 제거하는 어닐링 장비를 제조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주로 이제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파운드리가 주로 5나노 이하, 4나노, 3나노 이쪽을 이제 파운드리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선단 공정이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이 수율 개선을 위해서는 이 HPSP의 장비가 거의 필수적으로 지금 채택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장비 하나 팔아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50%에서 60%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원래 상반기 실적도 벌써 그렇게 네, 나왔고요. 네네. 그래서 내년도 실적은 지금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8월 말까지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된다면 이렇게 뭔가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외면받지 않을 네, 장비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꼭 이제 이런 신규주를 접근하려고 이제 폼을 잡다 보면은 네네. 늘 이제 그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보유수 물량 물량, 먼저 터지나. 락업 물량. 네, 네네. 그거가 좀 고민이 되는 것 네, 같아요. 1개월 락업 물량이 8월 16일 날 해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8월 16? 네, 8월 16일. 근데 8월 16일 날 그 물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더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네, 왜냐하면 이 것이 높기 회사는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50%가 넘고 1,000억을 내년도 버는데 네. 지금 시총이 이제 1조 초반 정도거든요. 지금 매니저 사이, 애널리스트 분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1조 5천억에서 한 2조 정도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물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혹시라도 그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흔들려 준다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1조 아래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이것 될 수 또한.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버행 이슈, 그다음에 반도체를 둘러싼 불확실성 이 부분이 이제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수급으로 인해서 좀 흔들릴 때 관심 가져보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네요. 지금 HPSP의 시총이 1조 2천억 원 정도인데 한 1.5조에서 2조 사이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뭐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1개월 락업 물량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제 흔들리면 좀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라는 말씀까지 한번 기억을 해둘게요. 오늘의 종목들의 공통점은 흔들리면 땡큐인 거네요. 네, HPSP까지 한번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여러분들 흐름 지켜보시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